네, 대선 주자 2명이 동시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판이 커졌습니다. 그 노림수와 득실을 정치부 장영욱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장 기자, 우선 이재명 전 지사 얘기부터 해보죠. 네. 대선에서 진 후보가 너무 빨리 등판하는 건 아니냐. 또 험지도 아니고 텃밭에 출마를 하면서 쉽게 선거하는 것 같다.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서 진 후보가 2달 만에 그것도 연고가 없는 지역구로 출마하는 건 시기도 빠르고 명분도 약하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지사는 오늘 새벽 3시까지 직접 작성했다는 출마 선언 회견문을 보면 이 책임이란 단어를 11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이번 출마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선거를 앞둔 당과 지지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나서는 것이다.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. 실제로 이 전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이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아서 이번 선거 전체를 이끌기로 했습니다. 다른 한편에선 이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 입성 이후에 이 당권을 노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이번 출마가 이 각종 수사에 대한 방탄용,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안철수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안철수 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의 지역 연고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 막상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분당 갑이라는 지역이 그동안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본인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안랩을 세운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안 위원장의 지역구는 원래 꽤 오랫동안 서울 노원병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안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노원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어서 이 비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배경도 역시 이 당권과 연결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미 합당을 했는데 합당 이후에 아직 당내 기반이 약한 만큼 일단 원내에 진입한 뒤에 내년 전당대회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대선 주자가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이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후보 모두 이 상대적으로는 쉬운 지역구를 택했습니다. 실제로 인천 계양을을 보면 이 지역구가 생겨난 지난 2004년 이후에 이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뺏기지 않는 텃밭입니다. 네. 또 이 마찬가지로 분당 갑 역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지역구입니다. 또 지난 대선 때도 이 두 선거구 모두 이런 지형이 그대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만약 좀 불리하더라도 이 서로 다른 지역구에 도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예. 두 정치인이 이제 어떤 상대와 맞붙을까? 이것도 참 관심이고 관건이 되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인천 계양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윤영선, 설원섭, 이 송광영 이런 분들이 이미 공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. 여기에 윤희숙 전 의원도 이 출마 의지를 직접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윤 전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 여부를 놓고서 이 당 지도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분당 갑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. 이 김 전 의원은 안 위원장과 같은 IT 기업 출신인데다가 이 지역에서 이미 의원을 지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또 안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공천을 신청한 이 박민식, 장영하, 이 정동희 이 세 사람과 이 당내 경쟁자를 제치고 일단 당내에서 후보로 확정돼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. 네. 장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.